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에 관한 이야기다. 권씨는 세종 13년 10살 때 대궐로 들어와 세자를 모시게 되었다. 이때 희빈 김씨가 세자빈이었으나 희빈 김씨는 요상한 주술을 신봉하여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저지르다 2년 만에 배출되었다. 그리하여 현덕왕후 권씨가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경의 공주를 낳았고 세종 23년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단종이었다. 하지만 권씨는 단종을 낳은 후 3일 만에 상고로 2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세종이 세상을 떠나 문종이 왕위를 이었고 문종이 왕으로 즉위한 뒤 권씨는 현덕왕후로 추봉이 되었으며 현덕왕후의 무덤은 안산에 묻혔고 소릉이라 일컬었다. 이후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7대 왕인 세조가 되었다. 이에 격분한 성산문과 여러 이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바로잡으려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세조는 이에 현덕왕후의 동생이 권자신과 그 어머니도 관련이 있다 하여 죽이라 명하였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현덕왕후의 아버지는 그 지위를 서인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세조는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여 잠시 졸았고 꿈에는 현덕왕후가 나와 세조를 노려보고 있었다. 세조는 심한 가위에 눌리다 꿈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참으로 고향 꿈이구나. 세조는 꿈에 나온 현덕왕후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왕후의 능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날 밤부터 현덕왕후가 묻혀있는 소릉에 서는 여인의 곡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하여 서로 모여 속닥였고 여인의 곡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내 집을 허무려고 하니 장차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이렇게 푸념하며 흐느껴오는 곡성은 밤이 새도록 들려왔다. 며칠 되지 않아 세조가 보낸 무리들이 현덕왕후의 소릉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능을 파헤치고 간을 끌어내려 하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는가? 예산 일이 아닐세. 움직이지 않는 관을 두고 무리들은 공론 끝에 정중히 죄를 지냈고 다시 관을 끌어내니 이번에는 순순히 나왔다. 하지만 관을 사나흘이나 아무렇게나 버려두었다가 물가로 옮겨가 아무렇게나 흙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파헤쳐진 능의 나무나 석재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화창한 날이라도 천둥이 치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곤 하였다. 사람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능 주변에 들어가 석재를 밟아도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졌다. 망자라도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개변이 있을 수밖에.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노릇이지.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경계하며 능 가까이에는 가지 않았다. 능이 있는 안산마을에는 바다를 향해서 제사가 있었다. 이 제사를 지키는 중은 어느 날 밤 문득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바다 쪽에서 여인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밤중에 누가 저렇게 흐느껴 우는 것인가. 더구나 바다 쪽에서 들리니 더욱 이상한 노릇이구나. 여인의 통곡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드디어는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멈춰졌다. 중은 날이 밝자 바닷가로 뛰어나가 보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곳에는 관이 있었다. 아무렇게나 물가에 묻은 현덕왕후의 관이 물에 씻겨 드러나 떠내려온 것이었다. 이런 기괴한 일이 있는가? 중은 황망히 물가에 있는 풀을 베어 관을 덮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물기 젖은 흙을 덮고 또 풀을 더 얹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근처에는 풀이 무성해져 어디에 관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봉긋하게 좀 높은 곳이 관이 있는 곳이라 짐작할 따름이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이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났다. 내 이놈, 이놈의 죄를 알겠느냐? 세조는 형수의 꾸지람에
벌벌 떨 따름이었다.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니 나는 이놈의 자식을 죽이겠다. 세조는 놀라 잠이 깼다. 그러자 한 궁녀가 급히 뛰어와 아뢰었다. 동군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세조의 아들인 동구는 세조 2년 9월에 죽었다. 세조는 갑작스런 비부에 넋을 잃고 망연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 10여 년 후인 성종 2년, 조선의 무신인 남효호는 현덕왕후의 소릉을 다시 가다듬고 능호를 올리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괴한 일은 계속 일어났고 약 50년 후인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중종 8년 2월에 크게 천둥이 있었고 종묘의 소나무가 흔들렸다. 중종 후 3월에 친히 종묘의 제를 지내고 신하에게 물었다. 이런 개변이 왜 일어난다고 보느냐? 예, 문조 대왕께서는 홀로 그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하오니 소릉을 다시 가꾸고 문종 대왕과 더불어 모시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이에 중종은 소릉을 다시 가꾸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덕왕후의 간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신하들을 시켜 소릉을 찾으라 명하였다. 이에 명을 받은 신하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대로 물가 봉긋한 곳을 파보았다. 그러나 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도 아닌가 보구나. 이를 돌보던 관관은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이날 잠시 잠이 들었던 관관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이리 오너라. 범상치 않은 한 여인의 목소리에 관관은 고개를 들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여인의 양쪽에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관관은 놀래 땀을 흘리며 엎드렸다. 너희들이 수고가 많구나. 낮에 있던 곳을 조금 더 파괴되면 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예,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감관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이보시게 낮에 파던 곳을 다시 한 번 더 파봅세. 감관은 새로운 힘을 얻은 듯 인부를 독려하여 몇 자를 더 파괴하니 현덕왕후의 관이 나타났다. 현덕왕후의 관은 전에 묻혔던 안상 소릉자리가 아닌 문종이 묻힌 현릉 옆에 능을 만들어 정중하게 묻었다. 이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후에 그쳤다. 현덕왕후의 원혼이 이제까지의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는 눈물이 비가 되어 뿌린 것이라고 모두들 수군거렸다. 문종의 능과 현덕왕후의 능 사이에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저절로 시들다 죽었다. 이에 그 소나무를 송두리째 베어버리게 하니 두 능은 환히 서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 후로 다시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